엄마 병원비 얼마 필요하세요? 큰아들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마치 업무 전화를 받듯 그저 형식적으로 묻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60년을 함께한 남편을 떠나보낸 지 1년. 저는 새 아들에게 30억 상당의 재산을 미리 나눠줬습니다. 엄마 곁에서 노후를 함께 보내자던 그 약속을 믿고 말이죠. 하지만 재산을 나눠준 그 순간부터 아들들의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거짓말 하나를 하기로. 아들들아, 엄마가 췌장암 말기래. 병원 진단서까지 위조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6개월이라고 적었죠. 이 말 한마디면 아들들이 달려올 거라 믿었습니다. 재산보다 엄마가 더 소중하다는 걸 보여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건 상상도 못한 지옥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남은 재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둘째 민수가 병문안을 와서 한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드러난 진실은 저를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박영자, 올해 73세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평생을 살아왔죠. 남편 김철수와 함께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새 아들 준호, 민수, 동훈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것도 전부 우리 손으로요. 여보, 우리 아들들만큼은 고생 안 시키고 싶어. 남편의 이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우리는 쌀 한 톨 아껴가며 강남에 땅을 샀습니다. 1990년대 초였죠. 그 땅은 이제 30억이 넘는 가치가 됐습니다. 우리의 노후 보장이자 아들들에게 물려줄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내가 먼저 가. 작년 봄 남편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습니다. 새 아들은 장례를 치르면서도 계속 속삭였습니다. 형,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빠가 유언장 남기신 거 없어? 엄마 혼자 관리하시기엔 너무 많은데. 장례식이 끝나고 49제가 지나기도 전 큰아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재산 말이에요. 엄마 혼자 관리하시면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상속세도 엄청날 거잖아요. 지금 미리 증여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 모실게요. 같이 살면서 편하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재산은 미리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알았다. 너희들끼리 공평하게 나눠라. 저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새 아들에게 각각 10억씩 나눠줬습니다. 건물도 땅도 예금도 모두요. 제 손에 남은 건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생활비 5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편하게 모실게요. 엄마, 우리 매주 올게요. 엄마 사랑해요. 아들들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이제 편안한 노후가 시작될 거라고. 그런데 재산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은 바로 다음 날부터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야, 이번 주말에 저녁 먹자. 읽음 표시만 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병원 가는데 같이 가자. 엄마, 죄송한데 이번 주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요. 동훈아, 추석은 같이 보내지? 엄마, 처가 먼저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생일도 명절도 혼자였습니다. 슈퍼를 정리한 후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온 세상이 저를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큰아들 준호의 SNS를 봤습니다.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 손주들 모두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만 빼고요. 엄마는 가족이 아닌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거짓말 하나를 하기로. 저는 친한 후배 의사 선생님께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가짜 진단서 하나만. 영자 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내가 정말 아픈지 아들들이 확인하게 해주세요. 결국 췌장암 말기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남은 시간 6개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아들들이 달려올 거라고, 재산보다 엄마가 더 소중하다는 걸 보여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들들아, 엄마가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췌장암 말기래. 6개월 정도 남았대.
30초 후 전화가 왔습니다. 큰아들 준호였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어느 병원이에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재산 때문이 아니었어. 1시간 후 세 아들이 모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준호는 헐레벌떡 뛰어왔고 민수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고 막내 동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응.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진료실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후배 의사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췌장암 사기입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됐고요. 항암 치료를 해도 6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럼 치료는요? 항암 치료 비용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진료실을 나오자마자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같이 이겨내요가 아니라 병원비부터 묻다니. 엄마 남은 돈으로 할게. 남은 돈이 얼마나 있으세요? 그때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혹시 다른 재산 남은 거 있어요? 우리가 몰랐던 통장이나.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엄마가 죽어가는데 그게 먼저냐? 엄마 그게 아니라요.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장례 비용도 있고 병원비도 있고. 동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솔직히 우리도 각자 사정이 있어요. 저는 애들 학원비 때문에 빠듯하고 형님은 사업 자금 문제 있고. 됐다. 너희들 가봐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하나둘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병실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거짓 암 선고로 아들들의 진심을 확인하려 했는데 오히려 더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낮에는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랬어요. 제대로 이야기 나눠요. 내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가족회의 하죠. 저는 한 줄기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 아들들도 충격을 받았을 거야. 내일 제대로 이야기하면 되겠지. 하지만 다음날 저녁 큰아들 집에서 벌어진 일은 제 인생 최악의 악몽이었습니다. 큰아들 준호의 집은 강남 타워 팰리스였습니다. 제가 준 10억으로 산 집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모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큰 며느리 수진이 차가운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앉으세요, 엄마. 준호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는요? 민수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엄마의 남은 재산 정리와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려고요. 무슨 소리야?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엄마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미리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그때 큰 며느리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 시세가 7억이에요. 그거 저희가 관리할 테니 명의를 미리 넘기세요. 뭐? 그리고 남은 현금 5천만 원, 그거로는 병원비도 부족해요. 어차피 치료해도 못 사는 거. 호스피스 가시는 게 어때요? 그럼 돈도 아낄 수 있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둘째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입장도 생각해보세요. 형은 사업 자금 문제로 대출 5억 받았고 저는 애들 유학 비용 때문에 빚이 3억이에요. 동훈이도 사정이 안 좋고요. 그건 너희들이 받은 10억으로 해결할 문제 아니냐. 엄마, 그 돈 벌써 다 썼어요. 민수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뭐? 1년도 안 됐는데 10억을 어떻게? 형은 주식 투자 실패로 날렸고 저는 사업 확장하다가 망했고 동훈이는 아내 빚 갚느라 다 썼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30억을 아들들에게 나눠준 지 1년도 안 돼서 모두 날렸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죽어가는데 남은 7억짜리 아파트까지 빼앗으려고? 엄마 화내지 마세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 우리 이번에 변호사랑 상담했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또 나온대요. 그래서 미리 증여하는 게. 닥쳐.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들이 움찔했습니다. 너희들,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냐. 너희들 눈에 엄마는 돈덩어리밖에 안 보이는 거지.
저는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큰며느리 수진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진짜 안 맞아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 친구가 그 병원 간호사거든요. 어머니 차트 확인해 봤는데 이상한 점이 많더라고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들켰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 예약 잡았어요. 같이 가시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엄마, 설마 거짓말이에요? 민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거짓말로 아들들을 시험했지만 결국 제 거짓말이 저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 모르는 더 큰 진실이 있다는 것을. 말해봐요, 엄마. 암이 가짜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 준호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빨개졌고 동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왜 그런 거짓말을.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니까. 저는 소리쳤습니다. 재산 받고 나서 한 번이라도 찾아왔냐. 전화 한 통이라도 제대로 받았냐. 나는 혼자 외로워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시험해 본 거야. 너희들이 정말 엄마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암 선고를?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걱정? 너희들이? 첫마디가 병원비였잖아. 남은 재산이 뭐냐고 물었잖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희들은 처음부터 돈밖에 관심 없었어.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자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영자 여사님 계십니까? 누구세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 소속 변호사 김태현입니다. 고 김철수님의 유언 집행인입니다. 유언 집행인? 남편의 유언? 무슨 소리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저희 법무법인의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원래는 일주기에 공개하려 했으나 상황이 급박해져서 오늘 공개하라는 조건부 조항이 있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박영자 여사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하고 그 후 자녀들이 1년 이상 연락을 끊을 경우 본 유언장을 공개한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나 김철수는 온전한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나는 생전에 세 아들의 본성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돈에 눈이 멀었고 부모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둘째, 아내 박영자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하도록 유도한 것은 제 계획이었습니다. 자식들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빠가 일부러?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셋째, 만약 자식들이 재산을 받고도 1년 이상 어머니를 찾지 않는다면 숨겨둔 비자금 50억 원 전액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합니다. 50억? 모두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비자금이 50억이나 있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인께서는 30년간 비밀 계좌에 모아두셨습니다. 원래는 효도하는 자식에게만 주려고 하셨으나 변호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세 분 모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일 오전 10시 50억 전액은 사회복지재단으로 이전됩니다.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준호가 비틀거렸습니다.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동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 돼. 아빠 왜 이런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돈에 눈이 멀었다는 것을. 그래서 일부러 재산을 제게 넘기고 아들들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저는 그 시험의 도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이 왜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한 거죠?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여사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변할 줄 알았어. 하지만 난 확신할 수 없었어.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썼어. 당신이 외로울 거란 걸 알았어. 하지만 이 시험을 통과해야 아이들이 정신을 차릴 거라고 믿었어. 만약 아이들이 1년 동안 당신을 찾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미 우리 자식이 아니야. 50억은 의미 있는 곳에 쓰이는 게 맞아.
하지만 영자야, 당신만은 행복해야 해. 남은 인생 당신 마음대로 살아. 미안하고 사랑해.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엄마, 제발.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너희 아버지가 정한 거야. 아들들을 돌아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1년 전에 날 버렸어. 변호사가 떠난 후 거실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민수는 벽에 기대어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동훈은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정말 방법이 없어요? 동훈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빠가 정해놓은 조건이야. 나도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엄마가 변호사한테 말하면 아니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야. 나는 그걸 존중할 거야. 사실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50억이나 되는 돈이 숨겨져 있었다니. 남편은 평생 저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했을 겁니다. 아들들을 믿어야 할지 시험해야 할지. 그리고 결국 시험을 선택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몰랐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산 받고 나서 각자 사는 게 바빠서 연락 못한 거지 엄마를 버린 게 아니에요. 바빴어?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생일 축하 문자 하나 보내는데 1분도 안 걸려. 명절에 안부 전화 한 통 하는데 5분이면 돼. 너희들은 그 시간도 없었니? 내가 외로워서 몇 번이나 먼저 연락했어. 저녁 먹자고 차 한잔 하자고. 너희들 대답이 뭐였어? 바빠서요. 다음에요. 매번 그랬잖아.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둘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사업 확장한다고 돈 달라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지?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이니까 신중하게 쓰라고 했어. 그런데 너는 1년도 안 돼서 다 날렸지. 주식 투기 무리한 사업.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동훈아, 막내를 바라봤습니다. 내 아내 빚 갚는다고 준 돈 그거 진짜 아내 빚이었니? 동훈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도박 빚이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언을 남긴 거였습니다. 너희들은 돈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 엄마. 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끝까지 기회를 줬어. 1년이라는 시간을. 그 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날 찾아왔다면 50억은 너희 거였을 거야. 저는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가야겠다. 엄마 어디 가세요? 내 집. 아직 7억짜리 아파트 하나 남았잖아. 거기서 조용히 살 거야.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제발. 준호가 매달렸습니다. 됐어. 너희들 얼굴 보기 싫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아들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평화롭습니다. 아들들은 가끔 문자를 보냅니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50억은 약속대로 사회복지재단으로 갔습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 김철수 50억 기부. 효도 시험 통과 못한 자식들에게 교훈. 사람들은 남편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옳은 일을 한 걸까? 아니면 너무 잔인한 걸까? 어느 날 동훈이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문을 열어줬습니다. 동훈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도박 치료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 직장도 구했어요. 형이랑 민수 형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매일 엄마 이야기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동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희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진짜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동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일어나라. 엄마, 용서는 아직 못해. 하지만 시간을 줄게. 너희들이 진짜 변하는지 지켜볼게. 동훈이 울먹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그날 밤 남편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 아이들이 정신 차리고 있어.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1년간의 외로움, 거짓 암 선고, 50억의 상실, 그리고 깨진 가족. 사랑은 늘 너무 늦게 온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 창밖을 바라보니 봄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저를 위해 살 거라는 것. 끝.